치유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힐링볼의 치유정원의 제니, 제인팜의 제인입니다. 네, 저희 이제 1권의 이제 8강, 지난번 강의 때는 우리 예방형 대상자에서 네. 예방형, 이번에 특수목적형 대상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특수 목적형 대상 중에서 네, 이제 장애, 장애. 장애의 또 신체 장애까지만 네네. 저희가 다뤄볼 거죠. 네, 우리 저기 페이지로는 이제 98페이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특수목적형 대상. 이제 이 지금 보통 우리 예방형에서 초점을 맞춘 그 예방과 발달, 뭐 삶의 질 향상보다는 대상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에 이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바로 특수목적형 대상인 건데요. 네. 이제 해결해야 될 건강 영역의 문제는 뭐 연령별, 뭐 기능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곳은 이제 신체, 인지, 심리사회적 문제를 어떤 장애의 유형인 그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분류를 기본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네. 이제 또한 치유농업에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이제 장애나 질병뿐만 아니라 일부 경우에는 장애나 질병으로 진단되지 않았지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상황, 관련한 이제 취약계층 등의 문제 상황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특수 목적형 대상으로 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장애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장애 범주의 분류가 나오잖아요. 네. 장애 범주의 분류는 네. 우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네. 장애 정도를 진단 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을 근거해서 한다. 32조.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장애인의 분류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게 9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네. 먼저 신체적인 장애, 그렇죠.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 네. 이렇게 크게 나뉩니다. 기출문제에도 나왔던 네.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네. 신체적 장애는 또 두 가지로 나뉘고 네. 정신적 장애도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신체적 장애는 외부 기능의 장애가 있고요. 네. 또 내부 기관의 장애로 나뉩니다. 네네. 그리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로 나뉘죠. 네. 그래서 우리 신체적 장애에서 네. 외부 기능의 장애부터 네. 한번 보면 지체 장애, 네. 뇌변변 장애, 네.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 네. 네, 그리고 내부 기관의 장애로는 네.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간 장애, 네. 호흡기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네, 이렇게 나뉩니다. 네.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로 나뉘었었는데요. 네. 발달 장애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나뉘고요. 네. 정신 장애는 정신 장애 한 가지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좀 더 자세한 거는 네. 우리 표를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뒤로 넘어가 보면 네. 장애 유형별 장애 진단 시기가 또 네. 표로 정리되어 있죠.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장애 유형별로 장애라고 진단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네. 시기라고 하죠. 어떤 거는 뭐 이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뭐 치료받거나 1년 이상 뭐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네. 각 이제 장애 진단 시기가 다른 건데요. 뭐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 장애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또는 2년 이상 네. 그 지속적인 치료한 걸로 어떤 진단을 장애 진단을 한다는 것이고 네. 뇌변변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같은
뇌병변, 그러니까 여기선 또 파킨슨병은 제외됩니다. 네. 네, 이럴 때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고, 파킨슨병은 정말 1년 1년 이상 네.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로 진단을 해주고요. 네. 네,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규정기간 1년 또는 2년입니다.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장애 진단을 하고요. 네. 자폐성 장애. 네, 자폐성 장애는 최소 이제 만 2세 이상이 돼야 돼요. 나이 자체가 네. 만 2세가 되지 않았을 때는 자폐성 장애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고요. 네. 언어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진단하기가. 발달 장애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네. 돼야 되겠죠. 그래서 네. 확실해진 시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장 장애는 우리가 혈액을 투석받거나 복막 투석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를 진단을 하고요. 네. 심장 장애 같은 경우는 심장이 1년 이상, 이게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기미가 없다, 호전에 그랬을 때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게 대하여 장애를 진단을 해주고, 호흡기, 간 장애 같은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게 대하여 장애를 진단해주고, 장루, 요루 장애는 보건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그러니까 복회음 절제술, S결장루, 전대장 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요루, 이런 장루 이후에 진단이 가능하고, 그 외 보건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장애 진단을 해주고, 네. 뇌전증 같은 경우에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을 하며, 소아 청소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 기간 이제 1년 내지 2년입니다. 이상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뇌전증 장애를 진단을 한다는 것이죠. 네. 이제 장애 유형을 한번 네. 들어가 볼 텐데, 우리 장애 유형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네. 뭐랑 뭘로 나뉜다고 했었죠? 장애 유형은 신체적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뉜다고 했었죠. 네. 그리고 신체적 장애도 또 네.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 기능의 네.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지체장애 나오죠. 네. 지체장애는 외부 기능의 장애에 들어가죠. 네. 네. 그래서 지체장애는 말 그대로 이게 몸짓자. 네. 그래서 이 몸에 어떤 장애가 일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의 몸 중에서 네. 골격, 뭐 근육, 네. 관절, 신경중 일부나 전체. 네, 전체의 질병이나 외상으로 네. 인해서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지체장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체장애는 한 팔 또는 한 다리 네. 또는 몸통의 기능에 네.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네. 또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뭐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네. 네, 그래서 또 한 손의 두 번째 손가락을 포함한 네. 2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한 다리를 발목, 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네. 또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네. 또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네.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외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네. 기형이 있는 사람, 네. 위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네, 이렇게 증상하고 네. 있네요. 지체장애. 네. 지체장애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네. 발생 원인은 총 3가지로 네. 그 원인이 나타날 수 있죠. 네, 골격계의 원인, 신경계의 원인, 그리고 근육계의 원인으로 해서 지체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나오는데요. 네, 골격계의 원인 같은 경우 골격의 절단 및 기형, 골격과 골격을 연결하는
관절 강직으로 인한 장애가 있고 네. 신경계의 원인으로는 뇌와 척수, 우리 신경계의 뇌와 척수가 있죠. 구성된 중추신경계와 뇌신경, 척수신경으로 구성된 말초신경계에 장애가 있거나 네. 근육이 진행성으로 위축되는 근위형 양증, 선천성 기형, 사고, 간염, 종양 등에 의한 정형외과적인 어떤 근육계의 원인으로 장애가 이제 지체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지체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은 네. 그 운동 기능 장애에 가장 문제를 네. 많이 보이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지체 장애에 대해서 네. 좀 살펴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뇌병변 장애 한번 볼까요? 네. 뇌병변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의 일종이죠. 네. 그래서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 등의 현저한 제약을 받는 중추신경 장애를 총칭해서 네. 우리가 뇌병변 장애다라고 하는데요. 네. 뇌성마비, 네.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이 네. 우리 뇌병변 장애에 해당됩니다. 네. 이 발생 원인은요. 네. 그 뇌가 발육하는 시기에 손상을 입고 네. 그 기능이 저하되어서 네. 마비 또는 여러 장애가 동반되는 것을 우리가 뇌성마비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뇌성마비 특징이 있는데요. 네. 마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뇌성마비는 마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 네. 그래서 조산이나 미숙아에게서 그 발생률이 높고요. 네. 또 출산 시에 난산으로 인해서 산소가 결핍되면 이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네. 되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네. 임신 초기에 산모가 풍진. 음. 그래서 저희 임신했을 때 풍진 검사 이런 거 특히 많이 그렇죠. 신경 써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임신 초기에 산모가 풍진을 앓았거나 네. 연탄가스 또는 약물에 중독되었을 때 네. 산모와 태아의 혈액형이 맞지 않을 때도 네.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자, 외상성 뇌손상은 또 이제 뇌변변 장애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모든 나이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폐쇄성 손상과 관통성 손상으로 분류해서 폐쇄성 뇌손상은 뭐 교통사고, 뭐 추락 등에서 대부분 뇌손상을 일으켜지는 그런 게 폐쇄성 뇌손상이고요. 관통성 손상은 말 그대로 관통한 거죠. 네. 총상이나 자상 같은 것으로 침범부에 열상을 일으키면서 감염이 동반된 것이 외상성 뇌손상으로 네. 뇌변변 장애 등이고요. 뇌졸중, 뇌혈관 장애로 몸의 반대쪽 절반에 갑자기 마비가 오는 건데요. 뇌혈관이 터져서 뇌에 피가 고이거나, 그러니까 뇌출혈, 네. 이와 반대로 뇌혈관이 막혀서 뇌에 피가 통하지 않아 뇌세포가 손상되는 그러니까 뇌경색, 그러니까 뇌졸중에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뇌졸중에 이제 속하는 거죠. 네. 주요 증상은 이제 마비, 이는 이제 잠자는 중에 본인도 모르게 갑자기 사실 뇌 쪽에 피가 통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혈관이 터지거나 뭐 이렇게 발생될 수도 있고,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말이 잘 안 되거나 어깨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장애를 동반하고 이제 발병 초기에는 대소변 조절이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언어장애, 시각장애, 인지능력이라든 장애, 안면, 신경마비까지 해서 뇌졸중에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 특성은 이 근육의 마비, 그렇죠? 네. 근육의 마비나 대부분의 경우에 감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이상 행동 등의 여러 장애를 동반하고요. 네.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네. 약 70% 상당히 높죠. 네. 약 70%는 지능이 낮아 학습과 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네. 뇌병변 장애에 대해서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시각장애. 네. 그래서 눈 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네. 소실에 의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것을 총칭해서 네. 저희가 시각장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각장애의 기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네.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 남은 사람, 네.
두 눈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네. 이렇게 개념, 시각장애의 개념 기준이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시력이라고 해서 시력이 이제 마이너스 막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이거를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각장애의 기준이 이제 0.02, 나쁜 눈, 좋은 눈은 0.2, 그리고 그 각도 시야에 각각 두 시점에서 10도 이하, 그리고 시야에서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을 시각장애로 해서 네. 개념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발생 원인은 선천적인 원인, 네, 그래서 유전성이 가장 높겠죠. 네. 그리고 이유를 모르는 생리적인 원인, 네. 또는 풍진, 산소 문제와 원인 불명 순이래요. 네. 자, 이거는 선천적인 원인이죠. 유전성, 이유를 네. 모르는 생리적인 원인, 풍진, 산소 문제, 네. 또 알 수 없는 원인 불명. 네. 네. 그리고 후천적인 원인으로는 출산 전의 영향이 유전 등에 의하여서 뭐 종양, 독소 등으로 나타나며 두 경우 네. 모두 원인 불명이 많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참 안 보이는 게 참 네.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특성에서는 이제 활동이 아무래도 제약이 있죠. 안 보이다 네. 보니까 그래서 심리적인 분노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심하면 이제 사에 대한 증오심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네. 자, 다음은 청각장애 보겠습니다. 네. 네, 청각장애는 귀에서부터 뇌에 이르기까지 청각 전달에 관여하는 기관 중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은 소리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를 말하는데요. 네. 그 정도에 따라서 난청과 농으로 구분을 하죠. 네. 난청 같은 경우는 들리는 게 어렵다. 난청. 큰 소리로 말해야만 들리는 거죠. 그렇죠. 네, 일상생활에 현재한 장애가 있는 상태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뭐 보청기나 그 외의 도움으로 이제 청각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난청. 네, 농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청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농입니다. 그러니까 보청기나 어떤 그 외의 방법으로도 청각을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활용할 게 수 없죠. 농인 거죠. 네. 그 발생 원인은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네. 중이염, 네. 외상성 고막 파열, 뇌 질환, 네. 카나마이신과 같은 약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청신경 손상 네. 또는 소음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을 때 오는 소음성 난청 등이 우리 네. 청각장애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청각장애 분들은 이제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곳은 이제 피해야 되는 거고, 구화를 이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서로 상대방이 입을 가리지 않아야지 되고 천천히 정확하게 이제 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주변 환경을 이제 잘 정돈해야지 평형장애도 이제 이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행의 이동에 이제 제약이 살짝 있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다음 이제 언어장애. 청각장애는 네. 소리가 안 들리는 곳, 시각은 살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비상등, 경고등 네. 이런 것을 잘 배치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될 거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언어장애는요. 네. 구음기관, 네. 그리고 조음기관 이런 것처럼 소리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네. 정상적인 언어에서 이탈돼서 네. 음의 고저가 적당하지 않거나 발성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방이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를 우리가 언어장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언어장애에는 음성장애가 있고요. 네. 발음장애가 있고 네. 실어증이 있고 유창성 장애 등이 있습니다. 네. 발생 원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발생 원인은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요. 언어 장애에는 뭐 지적 요인이라든지 신체적 요인, 환경적, 정서적 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원인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네. 지적 요인은 언어 능력은 지적 능력과 어휘, 수, 그리고 발음 문제, 언어 완성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감각 기능, 신경계통, 언어 운동, 기능 장애가 주요 이제 신체적인 요인으로 언어 장애 부분을 보고 있고요. 네. 환경적 이제 정서적 요인으로는 유아의 언어 발달과 속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진짜 가정 환경이잖아요. 네. 이런 유아기의 언어 습득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 정서적 요인이 언어 장애의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네. 언어장애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고려 사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말의 소리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 시 의미 전달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전화 통화 같은 것은 이제 간접적인 소리 전달 통로나 소음이 많은 곳에서는 가급적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면서 유창성 장애를 가진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긴장하면 유착성에 더 많은 문제를 보여짐으로써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네, 저희 정신적 장애인데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신체적 장애 네. 네, 내용을 구성해 봤고,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정신적 장애와 취약계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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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를 다시 한번 또 네, 다뤄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치유주 여러분, 안녕.